수행평가. 수행평가 100%로 성적이 나온다. 그런데 점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점수 안 나옵니다. 1학년 때는 점수 기재 안 돼요. 초등학교 성적표랑 비슷해요. 점수 기재 없이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임 선생들이 서술형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을 통과했는지 안 됐는지 그 표시만 해줘요. 어떻게? P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뭐 P는 패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과목 점수 없죠? 패스. 자, 웬만하면 다 패스. 패스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거는 뭐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패스로 이렇게 1학년 때는 수행평가만 진행된다. 어머님들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들 스스로 못해요. 1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영어나 수학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학원 찾았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학기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선생님들이 아주 노력해서 적어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서 성취도가 좋다가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취도 좋게 우리는 항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 3학년 딱 올라온 순간부터 이제 내신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내신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수행평가 들어가고요. 1차 지필, 2차 지필 합산해서 요게 세 가지가 딱 합산돼서 점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수행평가는 학생부나 생활 종합 성적표에 반영이 되고요. 지필평가는 학생부 정오표, 성적통지표, 종합성적표에 이제 우리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정성평가, 정량평가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정성이라는 건 아까 서술에서 평가해 주는 거. 아까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그런 건 정성평가. 점수가 기재되는 거. 이런 걸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가 2, 3학년 때는 둘 다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국어. 자, 과목 평균 몇 점? 그 다음에 원점수 몇 점? 그리고 성취도 A. 이제 성취도가 나오네요. A가 몇 점 이상? 이 정도는 우리는 아셔야겠죠? 90점 이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럼 정확하게 89.5. 89.5를 받으면 선생님들도 보통 첫째 자리까지는 산출을 하거든요. 89.5 하면 점수는 90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 89.4면 B. 0.1점 차이, 하늘과 땅 차이. 90대, 그러니까 90에서 100대냐, 80에서 90이냐, 그 차이잖아요. 89.4다. 부모님들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일단 선생님 앞에서 울어라. 선생님 앞에서 울어라. 무릎을 꿇든 바카스를 갖다 대면서 울어라. 그러면 수행평가 점수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99점이냐 100점이냐도 되게 크게 차이거든요. 만약에 99.4가 나와서 100점이 안 됐어요. 전교 1등. 선생님이 고민하겠죠? 99.4. 어떡하지? 99.5를 만들어준다. 어쩔 수 없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죠? 참 불공평하지만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전교 1등인데 내가 이거 잘못 써가지고 99 되는 것보다 99.5 돼서 100 되면 더 좋죠. 생활기록. 그러니까 물론 소수점 첫째 자리로 나오는 성적표도 있는데, 그죠? 그래도 성적표 표면에 나오는 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두고요.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성적표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수행평가 반영되는 방법인데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밑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영어과 이렇게 보시면은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쓰기 활동, 쓰기 활동을 했네요. 그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또 밑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프로젝트 활동, 이런 활동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발표를 또 했나 봐요. 그 다음에 한국의 명소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이런 수행평가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과목들은요, 국어는 요번에 시험 안 보고 수행평가만 적용합니다.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자, 수행평가 소홀히 하는 우리 남학생들 점수 어떨까요? 아주 바닥을 칩니다.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런 남학생들은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발 보인 좀 봐라.
제발 보인중은 남중이니까. 그나마 고놈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인중은 상대적으로 수행평가 비율이 그래서 좀 낮습니다. 지필평가가 좀 높게 해줘요. 그러니 어쨌든 우리 아이, 근데 이제 또 보인중은 또 중학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뭐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어쨌든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자, 성적표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어머님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매년 얘기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없었다고 중학교 올라와서 혹시 이제 첫째가 중학생 처음 되면은 성적표 없다라는 말 믿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적표는 다 있습니다. 성적표가 되게 다양해요. 정오표라는 게 있어요. 아마 어머님들도 이런 거 성적표 받아보셨을 텐데요. 정오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시험을 딱 치르고요. 일주일 이내로 정오표가 딱 나와요. 일주일 이내로. 그러면 어머님들 시험 끝나고요. 그냥 그날 물어보지 마세요. 기분 상하니까 아이들. 다음날 시험인데, 그죠? 시험 잘 봐서 하지 말고 한 일주일 딱 지난 다음에 가방 뒤지세요. 그게 나와요. 궁금하시죠? 근데 가방 뒤졌는데 없죠? 학원에 전화하세요. 선생님한테 내거든요, 애들이. 그럼 선생님들이 역으로 피드백 해 드릴 거예요. 몇 점. 뭐 틀렸어요. 자, 정오표는 우리 학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몇 번 문항을 몇 번으로 답해서 틀렸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 부분을 요렇게 잘못 풀어가지고 이거 틀렸어. 정오표 그래서 잘 거두려고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간혹 그래요. 성적표는 개인적인 그건데 안 내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정오표는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진 찍어서라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정오표는 학원은 그런 용도로 쓰고요. 학교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내가 표기한 답하고 이게 점수가 잘못됐을 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정오표는 자, 일주일 이내로 오고요. 요게 완료가 딱 끝나면 이제 성적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요런 성적표가 나옵니다. 요 성적표 많이 보셨죠, 그죠? 자, 요거는 자, 이제 학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 학교는 수행평가 1학기 기말을 그러니까 우리 수학으로 볼까요? 30%로 잡았네요. 그래서 3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나오고요. 어떤 학교는 그냥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러면 30%면 거기다 그 점수에다 0.3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다. 평균까지 나온다. 옛날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표준 편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아이 상태를 더 파악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그게. 선생님만 알고 있더라고요. 간혹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면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부모님들이 알아서 아는데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확실히 분석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되고요. 이제 종합 성적표라는 거 뭐냐면은 마지막 학기당 하나씩 나오는 성적표. 이게 이제 합산이 다 되는 거예요. 자, 1차 지필, 2차 지필, 수행평가가 다 합산돼서 종합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성적. 그래서 보시면은 좀 수학적으로 또 볼게요. 밑에 있긴 하지만. 자, 우리 수학 쪽에, 이제 밑에다 해놔가지고 되게 불편하네요. 그죠? 없어졌어요. 네. 자, 그냥 볼게요. 밑에서. 자, 보시면은요. 자, 지필고사 2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3개 보이시죠? 요게 다 합산돼서 이제 99점이랑 얘는 수행평가에서 1점 까였네요. 보니까. 그래서 99점이 나왔고요. A등급 받았고요. 90점 이상. 그 다음에 평균이 79점인데 99점 받았으니 꽤 잘하는 학생. 근데 평균도 80점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자, 상태.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성적표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적표는 한 번 시험 보면은요, 다시 정오표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성적 분석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기 말에 요 성적표가 나온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성적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요것도 매년 이제 소개를 하는 성적표인데, 짠, 요겁니다. 요게 이제 어떤 성적표냐면요. 3년에 한 번 나오는 성적표. 3년에 한 번이라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졸업할 때 나오는 성적표. 이게 고입 석차 100분율. 이 성적표의 의미는 바로 뭐냐?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가 전교 몇 등으로 졸업하는지. 그게 있습니다. 자, 그거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요 끝에 교과 석차라고 돼 있죠. 바로 해놓고 앞에가 원점수입니다. 모든 거 합친 점수가 얘가 평균이 졸업할 때 95.94231이 나와요. 그리고 옆에 교과 석차는 3이라고 써있죠? 얘는 졸업할 때 전교 3등으로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적표가요. 자, 우리 경기도 지금 이제 가밀이나 이런 부모님들은 이런 거 이제 계산해서
뭐 위례 고등학교 쓰고 어디 쓰고 막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우리 서울권 같은 경우는요, 이 성적표가 그대로 누구한테 가냐?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담임 선생님은요, 아니, 전교 3등이래. 그러면 들어오기 전부터 개별 면담하는 거죠. 너 공부 잘하더라. 너 우리 반에서 반장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수행평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필고사도 다 포함됩니다. 다 모든 것들을 열심히 자, 우리 잘 나오도록 해야 된다. 제가 앞에 강조했죠? 열심히 한다고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 자, 말씀드리고 성적표 이렇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12개 중학교를 넣어놨어요. 해당되는 이제 본인 이제 부모님들 위치에서 해당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우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중학교별 수준이라고 분석했고요. 자, 아주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객관적일 수 있는 게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뭐를 좀 정리를 한 거냐면은 아이들의 진학률을 정리를 한 거예요. 진학률이 진학하는 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있는 학교. 자, 우리 오금고나, 뭐 가밀고나, 위례고나, 뭐 이런 학교들처럼 흔히 있는 학교. 이런 걸 일반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목고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특수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과학고등학교가 있네요. 그죠? 수학과학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 아주 최상위 학생들이 가는 학교 있죠.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 영어나 국어, 어학 계열을 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을 특목고. 그리고 특목고에는 특성화고 중에서 우리 공고나 상고 같은 학교에서도 특목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이스터고라는 게 하나 있어요. 마이스터.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든 고등학교인데 그때 인기 착 올라가다가 지금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런 학교가 특목고인데 실제 그거는 산출해서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전국형이 1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아주 가까운데 우리 자사고가 하나 있죠. 이제 보인고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성적이 조금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 이제 요 자리의 진학률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 학교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냥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단했을 때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합산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중위권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입니다. 들어간 비율들을 제가 넣어놨고요. 당연히 높을수록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중위권 이상의 아이들이 좀 많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한빛중, 가밀중, 위례중은 좀 높죠. 별표 친 게 어디냐면 경기도권이에요. 경기도권 학교들이 왜 높냐면은 경기도권 학교 아이들은요. 웬만한 학교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코앞에 있는 학교를 웬만하면 가야지 안 그러면요. 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가고 싶은데 성남 외고를 가고 싶어.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가야 돼요. 그럼 그쪽으로 이사를 가느니 그냥 거기 안 가고 일반고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경기도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반고의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다고 해서 여기 학교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 중위권 이상 애들이 많구나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서울권 학생들은 그런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좀 많구나라고 요 수치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70%, 80% 안 되는 5금 5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위권 학생들이 좀 적은 학교. 그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는요. 여기서 일반고를 살짝 뺐어요, 제가. 일반고를 살짝 뺐더니 일반고를 빼면 중상위권 아이들이 되겠죠? 중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분포되는 학교가 보인, 송내, 송파, 문현 이런 학교들, 그죠? 이런 학교들은 중상위권 아이들이 많네요. 특히 보인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보인중은. 우리가 알기로는 보인중 애들 공부, 제가 방금 전에도 그죠? 되게 징그럽게 공부 안 한다 그랬는데 보인중 애들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보인중은요, 대부분이 자사고를 많이 보내요. 자사고가 어디를 보낼까요? 보인고를 보내요. 그래서 보인중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높고요. 뭐 아주 높은 아이들이 많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중위권 정도 되면 학교에서 많이 보인고를 좀 보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은 되게 잘합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요. 자, 송내 같은 경우는 자사고보다는 특목고를 많이 보내요. 외고나 국제고. 이쪽 지역은 좀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송파나 이런 데는 자사고도 또 많이 보내는 학교다라는 거. 자, 우리 보증에 이제 5금이 예전에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공부하는 분위기로 살짝 전환이 됐다.
많이 이제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조금 중위권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자료는요. 특성화고니까 특성화고는 보통 어떤 아이들이 많이 가죠?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중하위권 아이들이 조금 많이 가죠. 그래서 특성화고 자, 우리 비율이 조금 높은 학교들은 밑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은 있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어차피 중학교의 학습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더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한번 그 공개 수업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공개 수업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보는 게. 왜냐하면 저희 학원의 분위기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건 학교인지 뭔지 이게 놀이터인지 유치원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얘기해요. 고등학교 가면 괜찮겠죠? 라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더라도 그 애들이 가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조금은 파악해 둬야지 좀 다짐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야, 이 학교가 좀 이렇대 라고 해서 좀 다짐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를 조금 보는 거고요. 이제 성적을 좀 볼게요. 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2022년도 숫자 위주로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년 평균하고 비교했고요. 수학 평균을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좀 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기존의 평균하고 3년 평균하고 올해 1학기 자료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올해 1학기 자료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례중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75점대였는데 3년 평균이 갑자기 85.5로 됐다? 되게 쉬워졌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쉬워지는 경향인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례중은 혹시나 이제 자녀 친구 중에서 위례중 지금 현재 2학년인데 1학기 때 수학을 망쳤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쭉 보시면은요, 우리 보인중 같은 경우는요, 지금 3년 평균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이제 특히 요즘은 보인중 남학생들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 긴장하고, 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자, 중학교 수학도요,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킬러 문항이 뭐예요? 절대로 풀 수 없게 하는 문제. 그죠? 그런 문제가 하나 또는 두 개 나옵니다. 자, 배점은 보통 5점, 6점입니다. 두 개 틀리면 6점, 6점 그러면 12점입니다. 그러면 자, 100점에서 12점 빼면 88점이고요. 성취도는 B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중에 한 문제가 서술형이면 중간에 풀이 과정이 맞춰서 부분 점수를 받아서 89.5가 되면 90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지금 평균이, 특히나 수학 평균이 80점대면 쉽게 나오니까, 그죠?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75점 밑으로 나온 학교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잘할 수 있는, 그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계속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부분, 이렇게 자료는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자료는요, 요 밑에 자료는 A등급과 B등급 합산해낸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그럼 이 두 개가 길다라는 건, 자, A는 90점 이상이죠? B는 80점 이상입니다. 이 막대가 길다라는 건 80점 이상의 아이들의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되게 쉬웠구나? 아니면 아이들이 잘하는구나. 그럼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은 평균하고 비교하면 좋습니다.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A와 B를 합친 게 높았다, 쉬웠다. 근데 평균이 한 70점 중반인데 A, B 합친 게 컸다 그러면은 어려웠는데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있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A등급 기준만 봤을 때, 그러니까 90점 이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건 위례중, 가밀중, 이런 경기도권 학교들이 조금은 일단은 자, 우리 A등급이 많네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서울권 학교의 수학하고 경기도권 학교의 수학은 자, 많이 차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도권 학교는 아직까지는 킬러 문항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측컨대 내년부터는 킬러 문항 한두 개 나올 거예요.
아이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서울권은 이미 뭐 킬러문항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요, 교과적 과정 이외의 문제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뭐 교과 과정 이외는 아닌데 뭐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는 값. 그죠? 우리 근데 선행을 많이 한 애들은 뭘 쓰면 되냐? 미분을 쓰면 되죠. 그게 이제 뭐 심화 문제로서 막 이 한 문제가 막 10분, 20분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냥 정석대로 풀면 우리 심화로 미적분이나 아니면 수출을 배운 애들은 미분 딱딱딱 해서 뭐 10초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선행이 필요한 이유는 객관식에서 그렇게 풀기 위해서.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주관식을 그렇게 미분으로 풀어버리면 감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은 저희가 교육은 다 시키죠. 네, 그런 부분들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 기준입니다. 평균은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커지는데, 야, 요런 학교를 보세요. 60점대예요. 그럼 일단은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어려웠다. 두 번째, 아이들도 징그럽게 못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개 학교를 딱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못하냐? 평균은 비슷한데, 그죠? 누가 더 못할까요? 이 막대 그래프 높이가 낮은 학교가 더 못한다. 그 학교를 갔더니, 여전히 5금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또 평균 비슷한 이 두 개 학교를 비교했을 때, 그죠? 비슷하죠? 세륜하고 보인 비슷한데, 자, 누가 더 지금 올라가 있냐?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있는 이 학교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A등급은 세륜이 더 높죠? 그럼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애들은 세륜이 조금 더 많고, 전체적으로 좀 중위권 이상 애들은 보인이 좀 더 많구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분석해도 돼요. 문제 자체 까다로운 문제는 세륜에서 좀 나왔고, 그 다음 좀 중위권 이상, 중상위권 이상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보인에서 나왔고, 그 밑에 애들이 좀 못했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그렇게 묶어서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료는 제가 이렇게 줬고요. 자, 우리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어입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 수학만 있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저희 여기는 지금 수학원이에요. 여기는 모두 다 애들이 수학 공부하는데요. 그 밑에 이제 한층 내려가면은 거기 다 영어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3층 영어, 4층이 수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평균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이 제가 넣어놨고요. 자, 보시면은요. 이거 잘못 못합니다. 2020입니다. 자, 일단 평균들 나와 있고 최근의 평균들 나와 있고요. 3년 평균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최근의 평균과 3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자, 우리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그죠? 영어는 대체로 수학에 비해서 평균이 높다. 수학은 아까 60점대 막 보였죠? 없습니다. 그리고 80점대 막 보이죠? 영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높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과가 시험에 나와요, 보통. 1과 2과 또는 3과 4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 지문을 막 외우죠. 학원에서 막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면은 70점이나 80점 그 사이는 나온다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기본적인 실력, 뭐 문법적인 실력이라든지 평상시에 내가 배운 실력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영어는 할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수학에 비해서.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어렵진 않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자, A등급 비율도 상대적으로 뭐 이런 학교는 위례중 같은 경우는 자, 63%니까 굉장히 높죠. A 90점 이상의 아이들이 63%나 나오고요. 가장 낮은 송파중, 이게 송파중이 영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근데 자, 다행히도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요. 중간고사 치렀습니다, 애들. 중간고사는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죠. 원래 어렵게 나오는 학교인데 중간고사를 쉽게 냈어요. 선생님들 어떨까요? 요거 봐라. 그죠? 기말고사 엄청 어렵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다는 게 시험 자체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리응, 지읒, 칠 이렇게 두고 그 중에 뭐 다가 다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학교는요. 야, 무조건 모두 고르시오는 답이 2개야. 라고 가르쳐준 학교들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학교는 없는데, 자, 우리 송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서울권은요, 모두 다 선택지가 이제는 영어로 가고 있어요. 모두 다 선택지가 영어로. 자, 경기도권은요,
지금 절반은 영어로 가고 있습니다. 재작년하고 또 다른 상황들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내년 아닙니다. 2023년 아니고 애들은 몇 년도에 시험 보죠? 24년도에 볼 때는요. 모두 다 아마 영어 지문이겠죠.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시간 대부를 좀 잘할 필요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기준. 자, 똑같이. 자, 우리 평균이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고요. 일단 조금 어려운 학교들이 또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보이는 이제 수행평가 비율도 일단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서술형도 좀 많다 보니까 아이들 점수가 이렇게 조금은 낮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수학하고 똑같이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자료 넘어가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입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열심히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이제 대학을 딱 가려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갔죠.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딱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 과정이 바뀝니다. 자,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뀐다라는 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육 과정이 바뀐다. 이 말은 교과목이 바뀐다. 그죠? 교과목이 바뀐다. 이 말은 수능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교 학점제부터 입시 전략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아이 때는요. 고교 학점제라는 게 적용될 확률이 높대요. 근데 솔직히 제가 확실히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자, 우리 전 대통령 때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 때 이런 우리 그 패러다임이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약간 성향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교육제.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바뀌는 순간 저희는 빨리 정리해서 어머님들 부를게요. 그때 꼭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고교 학점제고요. 고교 학점제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합니다.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받아야 돼요.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 대학교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재랑 비교하자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이들이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시간표를 다 정해주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영이나 철수나 똑같아요. 그래서 철수가 2교시 끝난 다음에 영희한테 야, 다음 시간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음 시간 국어야. 그러면 국어씩 끝내면 되는데 이제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자, 우리 또 한번 따져볼까요? 아까 내가 29년도에 대학교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는 2026년도에 고1이 돼요. 그러니 바로 해당되겠죠. 자, 고1이 딱 됐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영희야, 다음 시간 뭐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희랑 철수는 각각 다른 강의실을 가든지 심지어는 다른 학교를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갈 데가 없으면 온라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 우리 본인이 선택해서 한다. 근데 자신의 진로와 적성. 아까 우리 자유학년제랑 좀 비슷하네요. 꿈과 끼를 찾고 진로와 적성. 자, 무조건 중학교 한 3년 또는 늦어도 고1 때까지는 진로를 좀 잡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 역할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따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좋은 거는요,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치과 의사 되고 싶다고 해서 치과 가서 의사 경험할 수 있나요? 힘들죠, 그거는. 그죠? 그럼 뭐가 가장 좋냐면 독서가 가장 좋습니다. 독서는 꾸준히 어머니들이 책을 제공해주고 책을 좀 읽게 하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서 일단 고교 학점제 핵심 역량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3 때까지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 또는 늦어도 고1 때까지는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보세요.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요. 자, 본인이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거기에다가 본인이 그 과목을 계획해야 돼요. 그죠? 계획해서 그걸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은 꼭 키워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동아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이 도움을 주셔야지 어머님들이 뭐 선택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주제 선택, 이제 자유학년제 들어가면 주제 선택하는 거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 중에 뭐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때 도움을 주셔야겠죠. 야, 이거는 애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뭘 배우는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 했어라고 좀 간단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뭐가 바뀌냐면 평가 방식이 좀 바뀐대요. 석차등급제, 성취평가제라고 되어 있는데 석차등급제는요. 등급 아이들을 9등급까지 나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면 되겠죠.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이 정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이게 적용될 테니까. 성취평가제는요, 뭐냐면 점수에 따라 아이들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다 A.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었죠. 80점은 우리 B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100명의 학생이 수학시험 결과 40명이 9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성취평가의 A등급은 90점 이상이 40명이니까 40명이 된다. 근데 석차 등급의 1등급은 고작 우리 4%밖에 안 되니까, 4%밖에 안 되니까, 그죠? 4명밖에 안 된다. 그럼 누가 더 변별력이 있는 건가요? 석차 등급이 훨씬 더 변별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때문에. 자, 바로 요겁니다. 평가 방식.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평가 방식이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큰 것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고1 때 석차 등급. 1등급부터 9등급. 변별력 있는 걸로. 근데 고2, 3 때는 성취평가. 변별력 없는 걸로. 자, 대학입니다. 제가 대학입니다. 그러면 고1 성적을 좀 우선시할까요? 고2, 3 성적을 우선시할까요? 내신 성적을. 당연히 변별력 있는 고1 성적을 우선시한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고1 성적은요. 아까 제가 어머니 막 일어나서 사진 찍었죠? 제가 이거는 꼭 찍으셔야 됩니다 해서 V2까지 했잖아요. 고1, 중1부터 고1까지 수학 커리큘럼 쭉 보셨죠? 중학교 과정에서 수학에 홀이 생기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점수 안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중학교 과정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 더 나가서 수능을 좀 잘 치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 때 교육 과정은 고1 과정이 가장 중요해졌다. 고2, 3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해졌다라는 거. 또 대학 보세요. 대학은 아이들 절대평가를 뽑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 1000명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전국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대는 50명을 뽑을 거야. 그럼 서울대는 당연히 1등부터 몇 등까지 뽑을까요? 50등까지 뽑겠죠. 아이들 순서를 매긴 다음에 뽑는다.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적은 거예요. 대학에서는 절대로 절대평가를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상대적으로 일단 고1 과정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고1 과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잘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잘한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고교학점제 도입과 평가 방식의 변화로 일단 고1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친절하죠. 그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꼭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줘요. 자, 고1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내신 성적이 불리했던 이게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특목고 자사고가 매우 유리합니다. 자,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요, 2025년도에 일단 폐지 기사 떴죠? 옆에 물음표. 이게 뭐죠? 폐지 아닐 수도 있다.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가 안 된다면 기를 쓰고 남학생들 자사고나 공부시켜서, 그죠? 이게 다 가는 게 아니라 공부시켜서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자, 1학년 때만 석차 등급, 나머지는 다 성취.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다행이니까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요, 시험 보죠. 학교 내신 시험 보죠. 그러면은 90점 이상이 90%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성취평가제 있죠? A, B, C, D 하면은 90점, 100명 중에 90명이 다 A로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 특목고 자사고가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원점수 등급 비중이 다소 이제 우리 그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은 아까 잠깐 봤죠. 처음에 제가 자꾸 처음에 그걸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 학생이 열심히 한다가 열심히 잘한다 그 차이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이 변할 수 있다. 지금 수능이면 좋을 텐데, 그죠? 지금 수능이면 이제 지금처럼 그냥 계속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수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하건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자, 요게 세특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여러 개 지금 중학교 애들 세특 내용인데도 잘 적어주셨죠? 요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수능은요, 요렇게 바뀔 수 있다. 선언수령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절대평가로도 바뀔 수가 있다. 절대평가면은 수능이 쉬워지니까 자격고사로 바뀌면서 대학별고사나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선언수령이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관식이 없었는데, 그죠? 이제 중간식이 생기면서 이제 뭐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형태가 돼 있는데, 어떻든 교육부의 방침은요, 오지선다는 탈피하겠다라는 거죠. 오지선다. 자, 수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죠? 영어에서는 일단 라이팅도 좀 중요해진다. 라는 부분. 그 부분을 머릿속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원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을 좀 살짝 정리한 거기 때문에 자, 입장이 딱 밝혀지고 내용이 많이 바뀐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입시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전략은요. 어떻든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습 습관을 좀 잘 들여야 된다. 공부하는 습관을 좀 알아야 된다. 아이들. 그죠?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문제 보고 선생님 틀려가지고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자, 채점을 막 하죠. 3번 틀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바로 손을 들어요. 선생님 저 3번 질문이요가 아니라 3번이 틀리면 3번을 다시 볼 수 있게. 그죠?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선원수령. 수학으로 따지자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학교의 시험 문제도 선원수령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자, 아까 얘기했죠? 가능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뭐 안 되면 고1 때까지는 아이의 진로는 정해져야 된다. 못해도 문이과는 정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요즘 이제 이과가 대세예요. 아시죠? 그죠? 문과는 이제 지금 하향세고 이과가 대세다 보니까, 아이의 그 진로 역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과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허점이 있죠? 아이들이 다 웬만치 공부한 애들이 다 이과로 가요. 그러면 문과의 상위권 고등학교는 여유가 생기겠죠. 문과 상위권 고등학교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옆 동네 한영외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 요즘 안 써요. 그럼 공부 잘하는데 수학이 조금 부족한 애들이 그걸로 딱 들어가서 또 문과 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는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중학교 백점 전략. 이제 이 모든 것들 이제 열심히 우리가 아이들이 적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좋은 성적을 또 얻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습 100점 만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저희 학습 프로그램이 좀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이 부분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강수학원 프로그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료도 하나 준비했어요. 보세요. 학교 시험이 스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입니다. 자, 뭐라고요? 중학생은 무려 74%가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스포자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답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무려 거의 90%네요. 이 아이들이 학교 시험이 어렵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변별력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게 순위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러 문항 같은 걸 낼 수밖에 없다. 심화 문항을 낼 수밖에 없다. 무려 64%. 그 다음에 자, 시간이 모자라서, 그죠? 학교 수학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몰두하게 만든다. 다 높죠. 그죠? 녹색깔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학교 시험은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가르친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보다. 거기에다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 시험, 이제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1번과 2번 솔루션을 지금 제공해 드린 거예요. 1번, 바로 뭐냐면은 개념, 유형, 심화 등 3단계. 자, 이제 우리 보통 서점에 나가시면 수학교재 이렇게 고르시잖아요. 수학교재 앞에 보면 개념편, 그죠? 응용편, 심화편, 또는 뭐 고난이도편,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아이의 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난이도편 이렇게 잡아서 아이를 풀리게 하면 될까요?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개념, 응용, 심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발전, 반복,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면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솔루션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자,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일단 문제풀이 학습의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아이들이. 그죠? 그 다음에 꼼꼼한 풀이 과정 또한 필요한 거죠. 이게 꼼꼼한 풀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시험 볼 때, 자, 이 문제를 풀었더니 객관식인데 풀었는데 1, 2, 3, 4, 5 중에 답이 없어요. 근데 대충 막 쓰면은 지우고 다시 풀잖아요. 근데 풀이 과정을 이렇게 잘 정돈을 잘 해놓으면, 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훑어 넘어가다 보면은, 요 지점에서 틀렸어를 금방 우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 풀이하는 연습과 꼼꼼한 풀이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지금 문제점, 학교 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다시 나오네요. 열심히 한다는 잘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열심히 수학 문제 아무리 열심히 푼다 그래도 자, 어떠한 이제 심화가 이제 단계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수학을 처음 하는 애가 어려운 문제집 두고 계속 골머리 쏟고 있으면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학습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솔루션은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수학은 매일, 매주, 매월 열심히 자, 심화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일단 자, 솔루션을 적어놨고요. 자, 이제 저희 수학학원의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뭐 유치하지만 열심히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열심히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까 매일, 매주, 매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학습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풀 학습이라는 거죠. 자, 문풀이라는 건 문제풀이를 줄여서겠죠. 문제풀이 많이 강조했죠? 문풀 학습 매일 하고 있고요. 자, 심지어 이거를 제출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수학과에서는요, 가짜 공부하는 아이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수학은 너무 가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과제를 내줬어요. 과제를 내줬는데 한 20문제, 한 30문제를 내줬다고 쳐요. 저희는 바꿔서 만약에 채점을 했을 때 채점을 했더니 하나밖에 안 틀려요. 오, 되게 잘하는데? 근데 테스트를 봤더니 세상에 10개를 틀려요. 이게 뭐지? 자,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불러서 물어봤더니 과제는 해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 해설지를 찾아본 거예요. 해설지 보고 베껴서 오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 눈앞에서 풀어봤어. 그리고 그 푼 거 니네들이 채점하지 마. 내가 채점할게. 그래서 자, 문풀학습의 가장 핵심이 우리 선생님 눈앞에서 물론 선생님 모르는 거 첨삭도 해주지만 풀게 하고요. 그거를 제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다 채점을 해줘요. 그랬더니 과제로 20개 중에 하나 틀렸던 애가 10개가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얘 문제점을 찾는 거죠. 아, 이게 문제였다. 이게 문제였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매일 수정하고 있어요. 못하면 남아서 못하면 그주 토요일날, 그주 토요일날 못하면 다음날. 지속적으로. 심지어 어떤 반은요, 정규 수업보다 보충학습이 훨씬 더 많은 반도 있어요. 근데 수학은요, 자, 보세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딱 그래요. 2달만 습관이 딱 들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평생 갑니다. 그 습관이.
그 학습 습관이. 그 2달은 어머님과 저희의 몫이에요. 지금은 어머니들이 애들 이길 수 있죠? 아버님이 이길 수 있죠? 아닌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지금은 어머니들 세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자, 어머니들, 자, 아이들 딱 앉혀놓고 공부시키면은 충분히 2달만, 2달도 아니에요. 우리가 21일의 법칙 그래서 딱 3주거든요. 3주 동안 그런 학습이 진행되면 아이들은 학습 습관으로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답 달리까지 철저하게 하고요. 자, 이제 매일 학습이고요. 매주 학습입니다. 매주. 자, 매주 저희는 담임 선생님은 교재 체크를 매주 매일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오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오답 안 되면 뭐 3시 반에 와, 4시에 와 막 이렇게 부르고요. 아니면 오늘 남아 되고요. 학원에서는요. 매주 이제 우리 교재가 여러 권이 있거든요. 이 교재할 때 우리 오답이 됐는지 바깥에 제출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이 틀린 게 오답으로 좀 잘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 학습을 매주 진행을 한다. 그 다음 매월은요. 우리 단원평가, 정기평가라는 시험을 또 봐요. 그 달 동안에 배웠던 내용에 시험을 봐서요.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나오죠. 그런데 시험 성적이 평균, 우리 반 평균에 모자란다. 만약에 80점이 평균인데 75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제시시험을 봐야 돼요. 제시시험도 똑같은 문제를 보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저희 똑같은 문제를 안 봐요. 힘들더라도 다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매월 학습 관리 또한 진행이 되고요. 분기 학습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한 책이 끝날 때를 분기라고 하거든요. 끝날 때 교재가 다 완성이 되죠. 오답, 틀린 거 다 세모되고요. 완성된 교재들을 이게 만약에 석 달이 우리가 한 분기인데 석 달에 끝내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석 달이 안 되면 넉 달이라도 자, 완벽하게 완성시킨 다음에 부모님한테 보내요. 그런 교재들 몇 권이 바깥에 지금 게시를 해놨어요. 앞에 막 사인도 돼 있고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요. 그 교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지금까지 아마 교재 한 권 제대로 끝내본 우리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답까지. 자, 그런 교재들 자,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매주, 매월, 자, 분기마다 이런 확실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저희 수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미리 말씀드렸네요. 매일 문풀 학습을 통해서 학원에서 채점을 하고 아이들의 문제점을 찾고 자, 틀린 문제를 그 문풀 교재는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펼쳐보고 내가 지금 4번 틀렸고 6번 틀렸고 7번 틀렸으니까 그걸 오답을 하는 거죠. 오답을 하는데 저희는 자 4번 틀렸으니까 선생님 저 4번이요 라고 자, 질문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풀게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지나가다가 애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은 힌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좀 풀게 하고요. 매월 단원평가를 통해서 취약 유형, 이제 단원평가를 시험 보면은 틀린 문제들이 있죠. 그 유형들을 다시 한번 완전 학습시켜요. 그리고 자, 점수가 미달이 된 애들은 제시관리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제시관리에 대한 성적표가 발송이 되고요. 시험 대비는 이제 2학년 때 시험 대비가 진행되죠. 저희는 진도가 쭉 나가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3학년 과정을 나간다. 자, 근데 1학년 됐다고 다시 1학년 과정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수행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학년 과정 쭉 나가다가 시험 대비 한 달 3학년 과정 멈춥니다. 그리고 1학년 심화 막 들어가요. 자, 바깥에 지금 자, 왼쪽에 딱 보시면 성적 우수자 보이시죠? 337명 엄청난 성적 우수자를 저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죠? 잘 공부시켜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저희는 3번 반복을 하거든요. 이제 발전 반복이라 돼 있잖아요. 개념, 유형, 심화 3번 반복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취도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 자, 이렇게 잘하는 프로그램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자, 시간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주 3일 수업이고요. 자, 14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부 타임, 2부 타임 시간들 나와 있는데 보통 예비 중일은 1부 타임으로 배치를 좀 받을 겁니다. 근데 간혹 일단 2부 타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수업 구성 저희는 굉장히 체계적인 학원이에요. 잘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요. 또 열심히 이런 체계 단계별로 학습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성취도를 높인다. 문풀 학습도 있고요. 문풀에 대한 오답도 있고요.
과제에 대한 오답 정리도 있고요. 또 개념 수업까지도 열심히 또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 채점 과정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평가를 통해서 매달 자 이제 우리 두 종의 시험을 보고요. 재시험 제도가 있다. 요것도 중간에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교재 체크. 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재 체크 들어가고 또 분기마다 교재가 완성이 되면 부모님한테 발송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제 그날 학습 상황에 대해서 문자가 또 가요. 간단하게. 일단 오늘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제 여부, 그 다음에 문풀 학습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문풀이 일종의 일일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20개를 봤는데 저희가 이제 80점이 컷이라 그러면은 일단 뭐 3개, 뭐 4개 틀렸다 그러면 통과로 갈 거고요. 그 이상 틀리면은 일단 미통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매월 정기평가 시험 보고요. 그거에 대한 성적표가 어머니 핸드폰, 아버지 핸드폰으로 발송이 돼요. 그리고 성적에 대한 피드백 전화가 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3년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입반, BB, BA, A, AA, HC.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열심히 시험 보고 있죠. 지금 딱 이 시간이 수학을 보고 있는 시간이네요. 수학 이제 마무리 막 하고 있을 텐데, 자, 열심히 봐서 반배정이 쫙 될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저희 서강수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 과정까지 지금 마무리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하이 클래스로 배정을 받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수투 개념과 유형까지 완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원과 수투가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죠. 그리고 고등수학, 고중수학하가 고1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기본반도 우리 어떻다? 고1 과정은 좀 마무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나온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는지까지 제가 다 넣어놨어요. 자세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정이 진행되는구나. 이게 수학 과정입니다. 자, 이제 딱 5분 남았는데 이제 5분 동안 영어 과정 제가 알차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어는요. 저희가 수학이 있죠? 그 밑에 중에 영어가 있습니다. 수학과 영어가 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 아이들 물론 수학만 듣는 애들도 있고요. 영어만 듣는 애도 있는데 영어 수학을 같이 듣는 아이들이 참 많죠.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학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어에 관련된 부분은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저희 입시 체계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수능을 볼 때 수학은요. 아까 석차 등급제 배웠죠, 우리?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배웠죠? 수학은 9등급제예요. 그러니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죠. 근데 영어는요.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 됐어요. 그러니 영어의 학습의 비중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많이 줄어들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아이들은요. 영어 학원을 고등학교 때는 안 다녀요.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 중학교 때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런 아이들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영어는요.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학의 학습적인 비중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머니들도 이제 아이들 막 키우다 보면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를 효율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자, 우리 학습 단계를 좀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전문적인 걸 좀 넣어놨어요. ESL, ELF라고 해서 약자죠. 그죠? ESL이라는 건 제2 언어로서의 영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모국어는 아닌데 영어권 나라야. 뭐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나라가 이런 나라죠. 얘네들은 어떤 교육 위주로 되냐면은 스피킹이나 라이팅 쪽 위주로 영어 학습이 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듣는 거나 보는 거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거, 필리핀 영어 아시잖아요. 발음 막 이상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위주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한대요. 그 다음에 ELF는요, 자, 어떤 거냐, 외국어로서의 영어래요.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영어권이 아니야. 영어를 쓰질 못해. 안 해. 근데 영어 공부는 해야 돼. 이런 나라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나라죠.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그 두 개 중에 뭘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 기반으로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이 기반이니까, 그죠? 자, 이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ELF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ELF는 바로 뭐냐? 독해와 듣기 기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기와 우리 쓰기 기반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 읽는 거, 그죠? 듣는 거. 요걸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독해와 듣기를 통해서 영어 성취도를 우리나라는 파악한다. 심지어 수능 같은 경우는 듣기가 17문장, 독해가 28문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듣기 독해, 그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수능을 완전 정복하는 학원. 그래서 수능 영어를 영어에서 실력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실력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어휘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 공부를 조금은 무식하게 암기를 막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우리 영어권이라면 노출되는 게 많다 보니까 단어 공부 굳이 막 할 필요 없는데 영어권이 아닌 ELF 그 영어권이다 보니까는 어휘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문법 학습 관리.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또 익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핵심 문법이나 문법 기반 라이팅까지 저희는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 학습이라고 해서 자, 독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제 관련이나 논리적 사고에 관련된 유형 연습 또한 아이들을 좀 시키죠. PR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월마다 아이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봐요. 아이들 수준에 맞는 수능 모의고사를 봐서 그 점수들이 100%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점이 나왔다 그래도 저희는 공개를 합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는 60점, 70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력관리 프로그램. 자, 이제 PRP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역시 수능 독해 유형별로 단계별로 학습하는 건데 뒤에 제가 중간에 살짝 넣어놨으니까 그때 좀 볼 거고요. 1일 학습 관리, 과제부터 단어까지 학습 상황을 부모님과 공유를 하고요. 자, 주간 학습 관리, 주간 테스트로 문법 테스트를 좀 봐요. 그것 또한 부모님과 같이 공유를 하고 학생과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월 학습 관리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표가 제공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주 2일 수업이고요. 영어는 한 번 올 때마다 3시간 30분 수업이 좀 진행됩니다.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 이제 요거는 중간에 좀 변동은 저희가 줄 예정이긴 해요. 일단 210분 수업이 진행되고요. 하루는 이제 만약에 화목반이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비죠.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보충으로 와야 될 수도 있어요. 하루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 연습하는 게 이틀 있고요. 실전으로 시험 보는 게 이틀 있어서 자, 주 이틀 수업이지만 4일의 단어 학습이 좀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직독직해를 해오는 과제가 좀 있어요. 직독직해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가 진행된다라는 부분. 그거 바깥에 또 있으니까 몇 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듣기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듣기 과제가 부과되고요.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테스트는 주차별로 문법 주간 테스트 1, 3주에 보고요. 그 다음에 직독직해를 잘하고 있는지, 독해를 잘하고 있는지 2주차에 진행되고 마지막 4주차에는 수능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성적표는 또는 그 결과는 다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PRP라고 요거만 하나만 좀 강조해 볼게요. 자, Perfect Reading Practice. 그래서 수능 독해를 좀 완벽하게 하는 단계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영어과에서 영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저희가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높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단계별로 우리 그 지문을 아이들이 분석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는 자, 어떤 28번 지문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의 어휘를 빼내서 그 어휘를 처음에는 암기를 좀 시켜요.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를 봅니다. 한 장 딱 넘기면 그 본인이 앞 페이지에서 우리 학습했던 부분을 좀 공부를 시켜요. 자, 그러니까 시험을 좀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딱 올라오면 문장별로 다 저희가 이렇게 분리해 놨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그 직독직해로 해석을 시킵니다. 해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 해석이 되면 아이들한테 제일 밑에 야, 주제 한번 찾아볼래? 해서 주제 찾는 걸 한글로 좀 적게 해요. 한글로 적기 힘들면 문장을 도용해서 좀 우리 도입해서 적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요즘은 선택지가 수능도 다 영어로 나옵니다.
선택지까지 해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8번 문제를 다시 좀 풀게 해요. 그랬더니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높더라고요. 자, 그것 또한 바깥에 지금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아이들을 한 지문을 분석해서 풀 수 있게 참 그렇게 해서 영어 학습을 시키고 독해 실력을 조금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들 이것 또한 학원에 제출하고 가는 거고요. 이 교재 또한 수학처럼 자, 학원에서 또 채점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그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인데요. 단어 시험이나 과제 같은 부분 문자 매일 갈 겁니다. 그 다음에 PRP나 라이팅 점검 사항들도 매주 문자가 가고요. 주간 테스트 사항 또한 결과치 어머님들한테 문자 가고 필요하다면 다 보충 진행됩니다. 보충은 아까 화목반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토요일 날 보충한다 그랬잖아요. 자, 전날 당연히 또 문자 가고요. 월 정기평가는 모의고사 형태의 성적표가 하나가 발송이 돼요. 발송이 돼서 그 성적표를 하나 좀 제가 보여드리면 잠깐만 이제 거기는 없는데 요건 이제 수학 성적표고요. 수학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랑 함께 뭐가 틀렸는지 막 이런 게 이제 발송이 돼요. 이렇게 발송이 되고요. 자, 점수 뭐 이런 것들 다 발송이 되고요. 영어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듣기, 쓰기, 읽기, 문법 해가지고 분석해서 나가고요. 밑에는 세부 유형까지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진짜 수능 애들 분석하듯이 그렇게 해서 매달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거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계속 이 유형을 틀려가고 단순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아이들 먼저 갔겠는데요. 네, 일단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참 이런 멘트를 좀 생각하려고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오늘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지. 아침에 오면서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이 했어요. 마지막 멘트를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들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가장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은 아이브입니다. 놓친 데가 그죠? 근데 아이들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남자 그 아이돌 중에서 BTS 아시죠? 그죠? 방탄소년단 노래가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를 딱 듣고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BTS를 만든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소속사 사람들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BTS의 팬클럽 아시죠? 여기 이제 팬클럽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미라고 하네요. 걔네들이 보면 안 되죠. 그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됐죠, 얘네들이. 그죠? 아티스트를 만드는데 이 아미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BTS의 아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첫 번째, 아까 1호 팬 제가 얘기했죠? 부모님이십니다. 자, 저희는요, 부모님에 이어서 2호 팬이 되겠습니다. 2호 팬이 돼서 우리 아미와 같이 열심히 지지하고, 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우리 아이들을 BTS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처럼 멋지게 춤을 추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도록 자,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1시간 넘게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